안녕하세요. 정치화법의 손영덕입니다. 벌써 저희가 16강까지 왔습니다. 정치 파트에서 거의 3분의 2까지 다 내용이 왔는데요. 벌써 중간고사가 다음 주로 다가왔죠.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요.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 격주로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많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내용은 조금 형식을 바꿔봤어요. 조금 어떻게 바꿨냐면은, 실제 우리가 많이 보는 뉴스 속에서 사실 정치에 관한 거, 법에 관한 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배우는 것과, 실제 뉴스에서 보는 것 사이에서, 의외로 학생들이 질문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뉴스 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좀 뉴스 형식을 빌어서, 뉴스를 보면서, 좀 옛날 뉴스도 있고, 뭐 최근 뉴스도 있고 한데, 대부분 좀 최근 것으로 많이,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국가기관 이제 두 번째 편, 행정부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법부, 그 다음 헌법재판소까지 되겠는데요. 중간고사 범위는 요 행정부와 대통령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해서, 이번 온라인 강의를까지 해서 중간고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스 영상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행정부와 대통령 들어가기 앞서서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 구성부터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회장, 감사원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즉 행정부에서 가장 책임자, 가장 높은 수반이라고 하죠. 그렇죠? 동시에 국가 원수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지위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여러분 선생님이죠. 그죠? 여러분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집에 가면은 딸아이의 아빠라는 지위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포함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그 국가 원수이자, 또 한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거예요. 행정부의 수장. 물론 이제 이 국가 원수라는 표현 때문에 작년에 약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좀 너무 권위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위가 두 개라는 건데요. 이건 다시 한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은 직접 뽑지요. 그쵸? 직선제 하고 있고요. 임기 몇 년이었죠? 5년. 임기 5년에 중임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임기 5년에 단임제. 이게 이 체제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얼마 전에 6월 10일 이렇게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87년 개헌으로 그렇게 됐었다고 지난 시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잘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회의,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지만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 구성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있고요. 이것은 내각제적 요소라고 했었죠. 내각제적 요소.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통령제인 표본으로 보는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이 있지, 국무총리라는 것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국무회의, 또 각 행정부장, 행정부회장, 그 밖에 또 감사원이 전부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따가 뉴스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대통령.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나의 행정기관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그래서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지위는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두 개라고 했었죠.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는 대외 국가를 대표하는 그래서 조약도 체결하고 외교사절 접수 만나고 하는 그런 것. 그렇죠? 자, 그 밖에 국가와 헌법수호권에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명령권 얼마 전에 올해 긴급재정명령권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계엄 선포 계엄 여러분은 좀 낯설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참 여러 번 많이 듣고 자라서 약간 계엄에 대한 이런 공포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계엄에 대한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법률안 공포 또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정조정권에 해당하겠고요. 또 대통령만의 권한인데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어떤 뭐 징역 몇 년형 내렸는데 특별한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등의 헌법기관을 국가기관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자, 그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행정부 수반, 즉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또 명령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이 아니고 명령, 대통령령을 또 발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되지만은 그 하위 단계인 명령은 행정부의 그 권한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밖에 공무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명이 아니고 임면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두 가지 합성어죠. 그렇죠? 임명과 파면. 이걸 두 개를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 권한과 책임도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뉴스를 봐가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됐죠? 올해 정세균 총리 됐는데 총리가 되는데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먼저 지명을 해야 되고요. 지명을 하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가 통과돼야 그 다음에 임명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 반장선거 했듯이 그와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학생이 나와서 뭐 이렇게 1등 하는 학생이 반장이 되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은 한 명 나왔을 때 뭐 동의를 얻어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반장으로 인정하는 뭐 그렇게 또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뽑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서 총리를 뽑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를 얻어서 반장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임명장을 주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27일 만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방금은 정세균 총리가 동의안이 통과된 거고,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장이죠. 한번 간단히 또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직후 정세균 총리 임명을 제거한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 반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총리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국회 야당과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해 나가는 정치를 이끄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국무회의에서 행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인데,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가구 등에게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1인 여기까지만 가구는 보도록 40만 하죠. 원, 2인 가구 6. 자, 지금 앞서 지금 회의는 누가 주재를 했어요, 지금? 네, 누가 했죠? 네, 총리가 했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 이제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나오죠. 의결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죠? 추경안, 법률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 그쵸? 집행을 하려면은, 이제 대통령이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 전에 국무회의라는 데에서 이것을 한번 다시 또 검토합니다. 심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일 이제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심의해서 괜찮으면은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이 의결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땅땅땅 3번 치는 것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결기관. 그래서 여기서 마치, 정책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맞기도 하고 좀 틀린 얘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했어.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무회의를 우리 앞서, 살펴볼 때도 배웠듯이, 뒤에 제가 하나 더 의결 넣기는 했지만은, 의결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많이 또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의기관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왜냐면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결정사항이 대통령을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기관인 것이고, 보통 이렇게,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도 하지만은, 대통령이 또 직접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장은 대통령,
총리가 부의장 이렇게 해서 국무위원들로 같이 구성해서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의결하고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네 번째 거였네요. 행정각부의 장에 관한 것이었죠. 행정각부의 장, 각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각 부서 장관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대통령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임명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뭐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임명이 되는 것이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기영, 법무부 장관의 조국, 네, 뭐 작년 여성가족부 정도쯤 장관의 얘기죠. 이정호, 작년 한 방송통신위원회 8월? 위원장의 9월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하고 한상혁,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은성수, 네, 뉴스 속보로 위 나왔었던, 6명은 9일 0시부터 지금은, 임기가 국회의원이 개시됐습니다. 되신 고민정 대변인이죠. 그죠? 자, 다음은 행정부 구성에서 마지막인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에 속하는, 그러니까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행정부에 소속돼 있지만 그 특성상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부 내에 어떤 회계 문제나 그 밖에 어떤 뭐 기강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감찰을 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인 또 헌법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공시설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공직자의 비위와 잡음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감사원이,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소속, 그러니까 의회 소속이 아니고 사법부 소속이 정부가 연말연시에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 45명을 투입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 30일 동안입니다. 감사원의 특별점검은 노출되지 않은 암행 감찰 위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불시 현장 점검도 병행됩니다. 주 대상이 행정기관,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향응과 그렇죠? 금품 수수는 물론이고 폭언과 음주와 같은 품위 손상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연말연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복무기강도 특별 점검 대상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로 근무 시간에 카지노를 출입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출장을 그렇죠? 간다면서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네.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런 거를 살펴보겠다. 폭언과 심부름, 성희롱과 같은 상급자의 갑질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무사 안일과 직무 태만 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발전소와 항만, 철도 등 주요 기관 시설의 보안과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폭설과 한파 등 재난에 대비한 대응 태세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기강회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정부 구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들, 언론 속에, 뉴스 속에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PPT 정리된 걸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아까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영상은 안 봤죠, 그죠? 자, 국무총리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이제 확실히 잘 기억하시고요. 자,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거리시 권한 대행한다고 되어 있죠. 자, 거리시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뭐 기타 여러 사유로 지금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얘기죠. 뭐 대통령이 만약 탄핵당해서 아직 탄핵 심판 중이라든지 이럴 때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권한 대행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행정각부를 살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거 좀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자,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임명 제청권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누구한테 제청해요?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거니까 저거 띄어쓰기 이렇게 좀 붙이든가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실수네요. 자, 그리고 역시 해임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두 개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임면권이라고 합니다. 임면. 그러니까 임명은가 다른 거죠. 임명과 파면, 해임, 파면 이런 거에서 임면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쵸? 자, 그 밖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총리령, 그러니까 명령에 해당하는 거죠. 총리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무회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핵심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심의기관입니다. 의결도 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그 의결 사항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따라할 필요가 꼭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정됐으면은 끝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심의하고 의결한 바가 대통령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뜻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기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각부회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무총리의 청을 받아서,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그 부서의 명령을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로 치면 교육부령. 그렇게 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격주로 등교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봤던 것이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최고의 감사기관이고 특성상 독립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거. 하는 일은 세입 세출, 그러니까 회계와 관련된 것들, 또 그 밖에 직무감찰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께서 행정부 구성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은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에 관한 것인데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대통령의 권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있었다고 그랬었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좋아요. 왜냐면은, 중간중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일단은 먼저 좀 해야 되는 것이, 대외적인 국가 대표로서의, 국가 원수, 그리고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정 조정에 관한 것,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것.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별돼서, 그럼 헌법기관, 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권, 대법관 임명권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어디에 해당하냐? 헌법기관 구성이냐? 아니면 국정조정권이냐?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헷갈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는 일단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뉴스 다 보면서 하긴 좀 그렇고요. 두 가지만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 흔한 뉴스가 아닌데 긴급재정명령.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긴급재정명령 관련돼서 관련된 뉴스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좀 오래전 것이긴 한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많이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 요즘 이 단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최근에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시 지급하자는 정치권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50년간 딱 2번 발동됐다고 하네요. 가구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 처해 있어요. 국회가 열릴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이 문제를 빨리 뭔지 알겠죠? 총괄선대위원장이었을 테니까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 국회가 전이죠.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국회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더군다나 총선까지 지금 사를 치르고 있는데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에서 이렇게 긴급재정명령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데요. 네, 사실 원래의 절차라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소집이 돼서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좀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요, 대통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명령권 들여다보면요, 내부 외환이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그리고 경제상 위기 국면에서 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없을 때 한정해서 발동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 굉장히 좀 필요는 없어요. 희귀한 경우를 한정하고 시험에 나오지는 발동할 않아요, 수 그런 있다 보니까요. 것까지는. 헌정 역사상 딱 사례가 2번에 불과할 정도로 좀 희귀하고, 하지만 또 절차가 신속하기 때문에 야권 중심으로 좀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제 겁니다. 선거 뒤에 기자가 선거 뒤에 우리 역사 한 2번 정도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였어요? 정부 도대체? 긴급재난지원금 딱 2가지 사례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1972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얘기입니다. 예. 이 기업이 겪는 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채 동결 조치를 한 거고요. 가장 네, 최근 이 정도까지 사례로는 다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을 네. 하시겠지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대통령 고유 권한 중에 계엄 선포권이라고 있어요. 계엄 선포권, 아까 국가와 헌법 수호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앞서 본 영상들은 그래도 다 최근 한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영상들인데 반해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죠? 오래전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수도서울에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기업사령관의 민기식 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학생들의 데모가 끝내는 방종과 난동으로 변하고 시종 인내로서 다스리려는 정부의 온건한 태도에 오히려 편승, 사후의 안녕 질서를 극도로 악화시킴으로써 부득이 이와 같은 단안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뉴스라고 이제 영화 가면은 이것부터 나와요. 네, 영화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부터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기업령 선포에 저음한 영화 담화를 보기 전에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이번 기업령 선포는 이 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조처였음을 전제하고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호소했으며 근간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일부 학생들의 도에 넘치는 현실 참여는 이 나라 민주주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죠. 그렇죠? 더욱이 일부 멀지각한 학생들은 그들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평화적 시위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공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반정부적인 행동으로 민의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를 부정 도괴시키려고 하므로 정부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이 이상의 인내와 동정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난동으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과연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건설할 것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러한 사태는 실로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 망국의 씨를 뿌리는 철없고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끝으로 박 대통령은 계엄 기간 중에는 일체 부원법 행위나 혼란을 촉탄 불순 분자는 단호히 엄단할 것이며 시민 생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과 애국심으로
정부에 군인이, 적극 협력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직접 모든 걸 통제하고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걸 군인을 동원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한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조약 체결, 비준, 외교사절, 신임,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국가대표로서 해외 외교 문제에 한다라는 거 일단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선전포고나 이런 거는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봤던 게 이제 국가와 헌법 수호권에 관한 것인데, 긴급재정명령권 먼저 봤었고요. 그리고 계엄선포권 봤었습니다. 자, 위헌정당 해산, 위헌정당. 그러니까는 즉 어떤 정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돼. 그래서 한 몇 년 전이었죠? 그게 꽤 오래됐는데 한 10년? 10년까지도 안 된 것 같네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어요.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당이, 국가 내란을 음모했다. 뭐 이제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위헌정당 해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것도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계엄선포나 긴급재정명령, 긴급명령 이런 거 전부 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 아니에요. 자, 그 국정조정에 관해서는 이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법률안 공포, 그러니까 법률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국민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알려야 됩니다. 공포를 해야 돼요. 통과된 법률안을. 혹은 거부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었다. 얘기했었죠. 그죠? 또 사면에 관한 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법부에서 판결 내린 걸, 대법원 판결이 난 걸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면, 감형, 이렇게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헌법 개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었었고요. 그렇죠? 자, 그 밖에 이제 헌법기관,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다 헌법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기관의 의미 아시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 구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세 명을 3분의 1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일단 지금 마지막 행정부와 대통령에 관한 국가기관 내용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다 됐고요. 좀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 수업하면서 또 오프라인 하는데 또 오프라인 때도 뭐 이제 못했던 행사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자꾸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좀 관련된 문제를 좀 그래도 기본 문제 정도는 최대한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많이 상당히 쉽게 낸 편인데 지금 내용 온라인 강의 열심히 들었으면 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제가 또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남은 내용 좀 더 봐야죠. 그렇죠?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탄핵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자, 즉 우리가 우리 앞에 탄핵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죠? 어릴 때이긴 하지만은 불과 뭐 한 3년 전 얘기니까 어제였나 최서원 씨 뭐 대법원 결정이 났죠. 징역 18년. 이제 곧 또 최종 대법원 판결이 이제 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요. 또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후에는 이제 만일 재직 시절에 어떤 뭐 범죄 행위가 있었다든지 뭐 직권남용의 죄가 있었다든지 뭐 등등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또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 반영시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자, 국법상 행위는 대통령의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아까 심의기관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관계 그 부서, 가령 뭐 교육부 관련된 거면은 교육부서, 교육부 장관, 교육부서에서 국무위원이 부서한, 그러니까 문서로 쓴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로 작성해 놓는다, 문서로 작성한다, 이거 좀 같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뭐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좀 이 정도는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앞서 한 2가지 정도 내용 더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